5인승 소렌토 같은 경우는 레그룸이 2열 슬라이딩이 거의 1열의 다리 공간에 아예 붙어 있을 때까지 전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최소 레그룸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렌토 5인승에서는 이 시트가 가장 뒤로 갔을 때 이때 레그룸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되게 짧다. 이거 129인데 꼬부러지지 않게 해서 지금 또 직각이야? 나와? 뭔가 나오는 13.3. 13.3? 센터 터널이 아주 미세하게 있어. 한 1cm 정도의 높이에 바닥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서포트 레그 타입 카시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30) 한 개, 두 개, 가운데는 없고, 헤더 앵커는 여기 하나, 없음, 두 개. 헤더 앵커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만져봤을 때 이 위치 뭔가 좀 파여 있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예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고리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네요. 요거 하나 좀 달아주지. 소렌토의 경우에는 이 시트가 폴딩 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원래 설계는 3열 진출입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트일수록 사실은 이 로어 앵커의 위치가 바깥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깊이도 좀 깊고 이 사이가 좀 빡빡해서 카시트 설치하기가 아주 수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렌토는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트가 기울어지는데 아이소픽스를 위에다가 당겨주지 못했어요. 유럽형 뒤보기 카시트들, 인펀트 카시트나 회전형 컨버터블 카시트들을 뒤보기로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도 아이와차의 많은 회원님들께서 소렌토를 타고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애기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각도가 안 나와서 고생한다. 요거랑 비슷한 게 또 카니발 9인승 이런 차들이 시트는 좀 낮고 그리고 아이소픽스의 위치가 안 나와 있고 여기에는 서포트 레그가 박혀 있고 그럼 점점 카시트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겠죠. 네, 안전벨트는 ELR, ALR 전환식 안전벨트입니다. 단계별로 락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북미형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에는 견고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3개의 안전벨트를 설치했을 때 여기서 교차가 조금 보입니다. 안전벨트의 밑에 이제 랩벨트 시작점이 여기까지 파고들면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 카시트를 붙여서 설치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카시트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차가 되면은 그게 단점이고요. 요게 교차가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폴딩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힌지 부분이 여기 두텁게 두 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의 공간을 뺏긴 거예요. 대부분의 3열 자동차들이 안전벨트가 천정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가 여기서 중계해주는 부분들이 한 번 더 있고 여기서 다시 가는 식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소렌토는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힌지 부분 때문에 안전벨트 버클을 매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안전벨트 버클이 이렇게 스트랩 타입의 플렉서블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사이즈의 성인이 앉거나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했을 때 이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3개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헤드레스트는 거꾸로 끼지 마세요. 바로 빠집니다. 타고 나면은 튀어나가서 머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형 헤드레스트는 시트 폴딩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헤드레스트가 공간을 최대한 잡아먹지 않고 이 시트 등받이와 함께 포함돼서
폴딩할 수 있는 차량들의 대부분 기역자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시트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는 헤드레스트가 각도를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는 중앙에서 바람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잘 만든 선쉐이드는 유리창 틀에 맞춰서 거의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채워놔요. 소렌토의 선쉐이드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구김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자 심지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렇게 꺾임이 있을 때 얘가 이제 팔랑팔랑 거리니까 여기다가 어느 정도 강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의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집에 이제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시야 확보가 되면서 바깥의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가 또 있고, 여기는 삼다수 생수병 하나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에는 뭐 여기도 이제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트에는 앞좌석 워크인 스위치가 달려 있고, 여기에는 아예 USB 단자를 여기다가 충전 단자를 하나씩 구비를 해놨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V 180W짜리 소켓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차는 이제 220V짜리 200W 콘센트가 달려있네요.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치들은 한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뒷좌석 이제 3열이 있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버튼들인데, 트렁크 쪽에는 2열의 등받이를 자동으로 눕힐 수 있는 세미 오토라고 봐야 되겠죠. 눕히는 것만 되고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끼울 수 있는 홈이 또 보이시죠? 여기 또 이렇게 홈이 보입니다. 요거는 현대 기아차,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액세서리에 가보시면은 이런 순정 액세서리로 트렁크 카고 네트라든지 트렁크 네트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화물 공간과 승객석이 최대한 분리되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가족을 위해서 트렁크 네트라는 게 어떤 천조가리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최소한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를 속도를 조금이라도 감속시킬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기 때문에 화물을 최대한 화물 공간에다가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순정 상태로 최대한 구입해서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기 항상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고,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삼각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기압 충전기, 그리고 뭐 바퀴 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퀴 펑크 났을 때 안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이런 비상용 키트가 이제 들어있네요.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밑에 돌아다니는 화물들을, 쬐끄만 화물들 막 튀어 다니지 말라고 사실은 이런 게 이제 타이다운이라고 해서 트렁크 네트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좌우 하나씩, 저 깊이도 하나씩 있죠.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은 항상 당신들의 짐을 최대한 고정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넘어오지 않게 해라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순정 액세서리를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구입해서 꼭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다. 카시트, 통풍 시트, 뭐 애기 카시트 테이블 구입하지 마시고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화물 칸이 승객석으로 역전하지 못하도록 그 노력을 하시라.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시고 뒤에를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족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설치할 때 집어 넣으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허당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이소픽스 밑에 바로 앵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앵커는 한참 왼쪽에 붙어 있고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밑을 향해야지 겨우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소픽스 위치와 앵커의 위치도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애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소픽스 앵커에 카시트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차종이에요. 네, 이제 제가 인펀트 카시트를 한번 설치해 봤어요. 베이스를요.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차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렌토예요. 소렌토하고 카니발이거든요. 인펀트 카시트, 뒤보기 카시트들 중에서 뒤보기 각도가 제일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뒤보기 각도가 좀 서 있죠. 지금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서 있습니다. 이거는 아기가 거의 앉아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서트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냥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아이소픽스 앵커의 위치를 말씀드렸죠. 앵커의 위치가 저 밑에 있어요. 이 시트 등받이와 착자부의 요 갈래에 보다도 더 밑에 있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는 낮은데 이 착자부의 각도는 점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카시트를 만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수평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렌토를 봤을 때 유럽형 카시트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아기가 어린 경우에 뒤보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 뒤에 안전벨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설치했더니 이렇게 간섭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이소픽스의 위치가 이 안전벨트보다 이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낀다고 보자고. 아우, 이거 엄청 나죠. 그러니까 이 소렌토가 맨날 카시트 설치하기 어렵다고 맨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카시트 2대 설치했다고 칩시다. 회전형 카시트나 다른 카시트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안전벨트는 아예 사용도 못 합니다. 이거 여기 뭐 어머님이 앉아가지고 아이들 케어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 차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시트, 이렇게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2대를 사가지고 애기 2명을 케어한다, 이거 일단은 앉기도 어렵습니다. 앉았다, 내가 앉는 게 성공했다, 부모님께서 아주 슬림하셔갖고 너무 잘 탔는데 안전벨트 할 수가 없어요. 안전벨트가 제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좀 간섭이 생기고, 이 안에 안전벨트, 다행히도 플렉서블 버클로 되어 있지만 안전벨트 운영이 지금 어려워요. 소렌토에서 이 2명이었을 때 부모님의 제 위치는 운전석과 보조석, 조수석입니다. 1열에 그냥 타시고 아이들 케어는 내려서 안전한 곳에 정차하셔가지고 아기를 케어하고 다시 태워서 피팅 제대로 하고 다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소렌토에서 자녀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이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 적정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조수석 뒤가 바깥에서 인도 쪽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이가 한 명일 때는 어떤 카시트든지 조수석 뒤에다가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때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운전석 뒤로 가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운전자의 몸집이 큰 경우에는 시트가 뒤로 많이 오겠죠. 그랬을 때 뒤보기를 하거나 뭐 카시트가 크거나 그러면은 간섭이 생깁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수석 뒤에를 활용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이제 자동차의 사고, 사망률, 그리고 중상 확률 이런 거를 따졌을 때에는 2열 중앙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 뒤, 그 다음에 조수석 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소렌토는 테더 앵커가 없기 때문에 2열 중앙에 앞보기 카시트 설치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중앙에 없으니까 또 아이소픽스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안전한 운전석 뒤로 가볼까? 아빠의 몸집이 크다, 운전자의 몸집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수석 뒤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때는 조수석을 아예 비워두고 조수석을 앞으로 민 다음에 보호자 중 한 분이 운전석 뒤에 탑승하시고 아기는 조수석 뒤에 카시트로 탑승하면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의 폭을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폭이 좁고 안전벨트 끼우기가 쉬운 부스터 카시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지플렉스 픽스 안 들어가. 간섭이 생겨서 아무리 노력해도 요거는 아이소픽스 카시트는 이렇게 세자녀 사용은 불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위치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소픽스의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들은 이 힌지가 여기 있고 고정부가 여기 있으니까 앵커가 이만큼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저쪽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가운데 자리가 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유럽형 고정식 카시트를 2대를 설치하면 중앙 사람이 타거나 카시트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카시트들은 대부분 아이소픽스 전용이기 때문에 이런 카시트들을 구입했는데 아기가 또 생겼어요. 카시트 안 바꾸고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카시트를 바꿔야 돼요. 차 바꾸는 돈보다 카시트 바꾸는 돈이 더 적기 때문에 일단 카시트를 다 바꾸고 나서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그때 가서 차를 또 교체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생기면 결국엔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지출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아이와차가 대신 알아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카시트 말고 북미형 카시트들을 준비했을 때 새 자녀를 케어할 수 있을까,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형 직구 카시트로 카시트 한 대를 설치할 때는 아이소픽스 카시트 때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데나 설치하면 돼요. 사실 이 자동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2열 중앙이기 때문에 2열 중앙에다가 설치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옆에 타는 성인 승객도 좋아요. 카시트 사이에 찡겨서 가운데 앉는 것보다 당연히 사이드에 이렇게 앉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렌토는 이 뒤에 테더 앵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설치하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쇠붙이 하나 때문에 앞보기 카시트에서는 중앙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 카시트는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기역자형 헤드레스트가 들어갔다 보니까 여기 이 등받이에 카시트가 붙지 않고 헤드레스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는 헤드레스트를 더 뽑아서 올려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뒤에 시야가 많이 가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헤드레스트를 다 뽑고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치겠습니다. 이 뽑아낸 헤드레스트는 절대로 아무데나 놓으시면 안 돼요. 날라와서 진짜 머리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완전히 고정이 되는 부분에다가 집어 넣어서 보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ALR 모드로 끝까지 당겨 주시고 꼽고, 역시 플렉서블 이 스트랩 타입은 카시트 설치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체중을 싣고 눌러서 안전벨트를 최대한 잡아 당겨서 쥐어 짜줍니다. 그리고 탑재도 연결해 주고요. 처음에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는 움직임이 발생해요. 그러나 이 움직임은 자동차 시트를 좀 세워주면 움직임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우리 아이 누워서 가야지 하고 눕혀주시는데 그러면 카시트가 덜렁덜렁 거려요. 아이가 편하게 누워서 갈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2열 중앙에 테더 앵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해주면 되죠. 뒤보기 카시트는 탑테더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전벨트를 설치할게요. 이렇게 2열 중앙이 좁았지만 둘 다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기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끝까지 잡아 당겨주고 락을 걸어서 쥐어 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짜주고 여기서 잡아 당겨서 설치를 해주면 베이스가 설치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지플렉스 픽스 암레스트가 없고 폭이 44cm로 굉장히 좁은 부스터입니다. 여기다가 아이소픽스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인 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자녀의 카시트를 이제 북미형으로, 그리고 여기 BCF 이지플렉스 픽스라는 카시트로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뒤에는 지금 여기 이 부스터의 뒤에는 헤드레스트를 꼽아 놨습니다. 이렇게 디오노 카시트처럼 카시트 쉘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제품은 헤드레스트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의 이 카시트가 여기 마지막에 들어오면 짜잔,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렌토 5인승에서도 이렇게 미국 북미형 카시트를 사용해서 세 대를 설치하고 새 자녀를 키우는 자동차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꽤 좋은 패밀리카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오늘 기아 소렌토 5인승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체크 두구두구두구두구 C 플러스입니다. 예, 제가 C 플러스를 준 이유는 일단 2열 중앙의 테더 앵커는 뭐 기본값으로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시트 폴딩을 위해서 힌지들이 두껍게 노출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전벨트의 위치, 그리고 아이소픽스의 위치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가장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소렌토의 아이소픽스 앵커가 지금도 보시면 너무 깊이 있으니까 이게 설치를 하기도 빼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앵커가 이 아이소픽스 물리는 부분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카시트들이 다 들려버려요. 앞쪽이 여기 보시면 저 밑에 있습니다. 시트보다도 아이소픽스가 더 밑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세단들이나 뭐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이 착좌부보다 아이소픽스가 더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아이소픽스 앵커의 위치가 이만큼만 끌어올려 주면은 이렇게 이 착좌부 전면부와 수평이 이루어지면 뒤보기 카시트 설치할 때 각도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이 카시트 설치에도 영향을 주지만 카시트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가팔라지는 카시트의 뒤보기 각도, 그러면은 이 차량에서 뒤보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용 카시트가 몇 대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는 뒤보기 카시트들 전부 다 아이소픽스용인데 그거를 뒤보기 각도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ALR 적용되어 있고 이런 거는 다 좋았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간, 뒷좌석 승객을 위한 뭐 그 편의 장비들, 이런 거 다 좋았습니다. 차량 자체의 완성도는 좋은 차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고 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카시트를 설치하고 운용할 때에는 맹점들이 좀 보인다. 사실은 저 아이소픽스 앵커, 우리나라의 카시트 시장에 안전벨트용 카시트가 많고 그랬다면은 여기에다가 안전벨트용 카시트 설치하면 되니까 저 앵커가 큰 감점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뭐 전량 다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오늘 소렌토 차량은 이웃의 차량을 공유하자 카쉐어링 타운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아이와차의 컨텐츠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카시트 제조사 다이치에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